반갑습니다. 오늘 12일 금난 제34전을 맞이해서 중원에서 원장 스님이야 지금 사회부장 정문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명예회복과 피해자 보상 등 이런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서 전국 순회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울산에서, 광주에서, 어제 그제는 인천에서 이렇게 하고 오늘 이렇게 여기에서 강원 지역 3교구, 4교구 스님들과 신도들을 모시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구가 4교구 관할구역인데 아까 신사 부유스님이 4교구 스님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3교구는 왔다고 그러는데 용사 총무 스님하고 또 여기 스님들이 여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합창단이 좀 늦게 도착할 것 같다고 20분만 강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34주년 이 기념법회에 피해자 대표 스님으로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그제 총무원장 스님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더라도 명예회복과 종단 이러한 일에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부장 모시고 제주도로, 울산으로, 광주로, 어제 그제는 인천에서 거기 로얄 호텔에서 여기보다 더 많이 모셨대요. 인천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로얄 호텔을 기념센터를 꾸며온 곳에서 피해자 대표로서 이제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가람수호와 정진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동참해 주신 3교구 부유지 스님, 공산 스님을 비롯한 또 종회의신 백당사 상조 스님 주지, 또 기획 실장님이신 수상 스님, 낙산사 총무 스님, 여러 스님들과 사부대중, 그리고 또 이 법회를 전국법회를 주관해 주신 내일 모레는 또 행목항에 가서 세월호 기원 법회를 해야 된답니다. 그 이제 정무 스님, 박수 좀 쳐주세요. 건강을 위해서 모시고 이런 사실이 규명이 되고 발전이 되게끔 우리가 종단이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3교구 신도회장님, 각 사암 신도회장님, 4교구 신도회장님, 간부님, 오늘 이 법석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분까지는 가지 않고 한 5분 동안 다시 한번 우리가 34년 전에 이러한 일을 되새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기원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이며 역사는 박제된 역사를 배우지 않고 살아 숨쉬는 역사를 배워야 되는 것이며 역사는 또한 과거, 현재, 미래적인 커다란 사이클로서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정부가 바뀌고 지도자들이 바뀔 때마다 불교는 핍박을 받아왔고 이조시대 역불 승리정책도 그래야였고 또 어떤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만일에 어느 특정 종교를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이웃 종교가 이와 같은 강영훈 총리가 사과를 하고 문체부에서 분명히 국방부에서 문체부로 이관을 해서 지금 저희들은 1,500억을 예상하고 있고 200억을 그걸 해가지고 지금 조계사를 성역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웃 종교에서 어느 종교나 특징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여태까지 34년 동안 명예회복도 안 되고 피해 보상도 안 되고 참으로 불자들은 착하고 순진하고 어떻게 보면 나같이 멍청이 같아. 이것을 분명히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큰 박수를 쳐서 공단 지도자 스님들과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이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당시에 월정사 그 재물을 보고 지금은 부주지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여기 공산 스님도 그렇고 월정사 출가해서 모두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재물을 보아가지고서는 황당한 그런 것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고 지금도 겨울만 되면 다리를 질뚝거리고 스님 어떻게 다리가 그렇게 그렇습니까? 수술해야 되니까. 그때 그 고문받았던 그 자리가 겨울만 되면 이렇게 삭신거리고 또 치아도 이렇고 그런데 한 세대라고 하면 30년이라고 하면 한 세대를 타는 스님께서 넘어서 34년이 됐으니 얼마나 그 고통이 아프겠습니까? 그 고통보다는 이 내가 화장터 가기 전에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기념관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 역사 현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재무 10년 보고 총무 10년 보고 원주 10년 또 결자해가지고 지금 부주지 10년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만 무슨 제가 재산이 있고 무슨 아파트가 있고 무슨 여자가 있고 그렇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선 잘 아는 분이 권총을 들이대면서 가자. 그래서 원주에 가면은 태장도에 천일공사가 있습니다. 천일공사 거기 간첩 나는 또 다루는 곳인데 난 거기가 간첩거리인지 모르겠어. 안에 가보면은 목소리가 밖에는 안 들리고 유리창문으로 돼 있는데 구멍이 뻥뻥 뚫어지고 아무리 목소리 질러도 그런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고춧가루를 거꾸로 재워놓고 먹어봤는지 밤새껏 재우지 않고 서치라이트를 비춰서 몽롱하게 해봤는지 야구 파이프와 그런 걸 가지고 다리를 그걸 하고 연필 깍지기 돌리기 갖가지 그런 걸 해가지고 이유는 뭐냐? 저는 출가 때부터 이제 그 당시에 함석헌농에 시아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장준하 선생님의 사상계 잡지가 있었습니다. 문학계로서는 창작과 비평 잡지가 있었는데 지금 그 잡지들이 모두 어떻게 되는지 보니 시아의 소리는 이제 가끔 그 개간지로 들어와서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사상계는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고 근데 거기 중요한 그런 얘기가 있으면 빨간 연필로 이렇게 내 방에서 이제 선을 그어놓고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간첩 암호이니까 북한에 몇 번 다녀왔느냐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 산 속에 와서 이렇게 회사된 월정사에 와서 이렇게 중노릇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교구본사 일반 말사나 수말사 재물하고 그래도 너는 어떻게 10년 동안이나 재물을 봤으니까 재물을 얼마나 모았느냐 가지고 있어 다 내노라에 다 알고 있다. 그래 제가 무슨 재산이 있고 무슨 간첩이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자술서를 쓰라고 그래가지고 자술을 쓰면 내주 그러는데 거기 옆에서는 이제 야구 바다로 치면은 팍팍 쓰러지고 거기에 저 이제 그 사형이신 은사스님도 돌아가셨고 현우 스님, 삼보 스님 두 분은 삼척교육까지 갔습니다. 또 낙산사 주지인 원철 큰 스님 그 이유로 인해서 아마 일찍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교구본사의 주지와
인사담당 총무와 재무는 당연직이었고, 강원도의 그 수사차인 낙산사, 이런 사찰은 당연히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래야 조계사가 경기동 45군인데 45계획을 세워가지고 아주 군부 세력에 그러한 일을 저지른 그런 상입니다. 부처님 법에 고강한 삼매론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밝히려 하거나 원망을 갖지 말라. 저는 원망도 갖지 않고 밝히려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있어서의 한국 종단이 다시는 이러한 군부 세력과 정치 세력에 휘말려 들어가지고 이렇게 중시되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 이제 전국에서 이런 저기를 하는데, 제가 소인까지 보고 있고 그러는데, 이거 도와달라고 가서 강연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강연은 못하지만 동참해줘야 되겠죠? 그런 뜻으로 강원 지역에 온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사부대중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손해배상이 이루어져가고, 세월호 국가 여러 번 되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돼서 성역화가 되고, 광주항쟁과 김근태 이런 분들은 다 보상이 되고 다 저길 돼가지고 있는데, 조계종만이 그렇게 험악하고 삼천디귿되고 그런지도 이렇게 아직 이렇게 낮잠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종단에서 누군가는 나서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뜻으로 이 법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람수와 폭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많이 동참해 주시고, 사부대중 이것도 기도인 것이며 정진인 것이며 수호인 것이며 포부요인 것이며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으로 간단하게 이 10분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황과 이런 것을 말씀해 드리니까 아까 이제 삼교구 이제 옹산 큰 스님과 이제 정문 큰 스님이 다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내더라도 한번 그 당시 경험을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제5광을 앞두고 정권을 장악하던 신분주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불교를 탄압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불교를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연행한 사람도 난 그분이 정보부에 있는 줄 몰랐어. 어느 신부님 자제분인데 상사정사인데 10월 27일 새벽 국가 비상고위 대책위원 합동수산부를 다져가지고 군인과 경찰 2,000명을 동원한 전국 사찰 5,731곳을 압수수색하고 2,000여 명의 스님과 신도들을 감금 또는 면역했습니다. 그래야 그러한 일을 우리가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의 그런 것을 부르기 위해서 86년도에 올해 인사에서 전국 승려대회를 개최하고 88년 11월 16일 원로의원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범난 진상 규명 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마지막으로 88년도에 12월 30일 강영은 국무총리가 공식적으로 사과에 대한 담화문과 대국민 사과문을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 2003년 2월 16일 MBC 시사 프로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까 그 영상물이 그때 MBC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그때는 사마사 주지라고 했는데 사마사에까지 찾아와서 이것을 말해달라고 했는데 그 영상물이 나오는 것인데, 2005년 8월 18일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전개해가지고 2008년 2월 28일 관한 법률이 제정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명예회복을 진행하게 돼 결실을 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17범난 명예피해 회복을 위원회가 설치돼서
지금은 과거에는 국방부에 있는데 지금은 문화체육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5월 22일 법률 개정을 통해 법난심의위원회 활동기간이 16년 6월 30일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기간도 2015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되어가지고 금년 10월 기본 목표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 순회 투어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여기서 강원 지역에 이 법회를 하게 됐습니다. 12.7 당시의 국내 상황을 보면 1960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4.19 혁명이 일어나고 61년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72년 유신헌법이 선포가 됩니다. 유신헌법이 선포가 되니까 1974년 지학순 주교를 공항에서 연행하게 되고 민증학년 사건이 일어나고 인혁당 사건이 일어나고 8월 15일 날 유경수 여사가 세종회관에서 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79년대 김인현입니다만 8월 9일 날 서울 YH 사건 무역 여성 노동자 사건이 일어나고 10월 18일 부산 마산 비상경이 선포됩니다. 그래요 10월 26일 날 드디어 궁정동에서 왕소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24일 날 명동 성당에서 YWC 의장 결혼식이 또 일어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12월 12일 날 신군부 12.12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5월 24일 날 김재규가 교수형을 받게 돼요. 이렇게 되면 전국이 완전히 소용돌이 속에 휘말립니다. 그래야 무슨 일을 할 때는 대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만만했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낼지도 모르고 또 불교를 잘 아는 사람들과 사바사바 해가지고 45 교획을 신부모가 잡게 돼서 무고하게 수행하는 스님들을 간첩으로 몰고 조금 그러한 스님들이 이제 잡아 넣어서 200억 부정축제니 뭐니 별저기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12.7 법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저는 10월 27일 날 12.6 사태가 일어나고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일주기 추모제를 법당에서 지내고 나오는데 아이 새벽에 그 사람들이 집차를 타고 와서 연행을 하고 거기 있는 통장, 장부, 일기장 이런 것을 야전 백에 넣어가지고 바로 연행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날 10월 30일 날 전국 3층에게 사찰을 수배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불교 교단 상황은 조금 우리 내부적인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조교사 대웅사의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었고 종종 서운 큰 스님의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또 심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런 일이 벌어져가니까 신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떨어집니다. 아니 어느 스님? 어느 스님? 어느 스님? 방송에 나와가지고 김장을 하다 말고는 다 떨어져가지고 토백이 신도들은 다 천주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말 못할 그런 월정사 같은 경우에는 유교 사변에 아군에서 불난 사찰인데 탐만 남은 곳에서 그야말로 감자 옥수수 먹어가면서 재물을 보면서 원주를 보면서 큰 스님의 역경 사업을 도우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무슨 말미랑이냐. 이 원한과 정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비평. 그 당시에 그렇고 그 당시에 군부 세력이 장악을 했습니다. 군부 중심에 하나회라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리하여 군법사, 군법무관, 문화체육부 직원, 경찰청, 정부, 기무사, 보안사, 검찰정보, 읍면 도매도 정보원이 있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 거기에 또 일부 불교계 정치인사가 공천권을 받으려고 그런지 압을 해가지고 전부 모두
국가사회 정화 차원에서 불순문자를 색출한다. 산속에 간첩들이 스님으로 불리까고 들어가 있다. 그래야 45 실현계획인데 그 주지 연행하고 총무원장은 월주스님, 주요 종단 간부들, 전국 24기 교부본사 주지는 당연이고 인사를 담당한 총무, 본사 재정을 담당한 재무, 주요 사찰 주지는 아까 나온 도선사, 또 보문사, 낙산사, 상원사, 보문사 스님도 정수 스님도 그것을 위해서 고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잘 아시다시피 성교 스님이 원철 큰 스님도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중요 불교계 핵심 대표들도 고문을 당하고, 그런데 연행 조사 방법은 기무사에서 경찰서에서 재우면서 들어오면은 야 이놈아 네가 무슨 중이여, 하사 중사들이 야구 방맹이로 내치면서 옷 갈아입어 군복으로 해가지고 재울 때는 경찰서에 재우고, 고문은 간첩 다루는 것에서 보안사에서 이렇게 해서 자술서를 강요합니다. 자술서를 쓰면 거기서 그러던 대로 쓰면은 내주고, 그래 성격을 박탈하고 통장 소지품 시계 간첩 고문 그런 것을 해가지고 물보면 연필 돌리기 고춧가루 서치라이트 자만제우기 야구방망이 등등. 난 자만제우가지고 그것이 고문일 줄 몰랐어. 잠을 며칠 안 재우니까 헛소리를 하게 돼. 그리고 밤에 서치라이트 눈에다 밝혀놓으니까 이게 낮인지 밤인지 꿈꾸는 것 같기도 하고 헛소리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문을 당해보셨는데. 그러나 종단에서는 대사회적 역할과 수행중심 중생제도, 교단화, 정권다툼, 자정화 이런 부분, 공권력에 대한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소승이 얘기하고 향후에 우리 불교의 대책은 무엇이냐?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명예회복이 돼야 됩니다. 법은 통과되고 세부적인 그런 부분인데 1500원 얼마 그런 부분이 있고 조계사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믿고 집행 것을 믿고 역사는 다시 되풀이 된다. 우리가 그러한 교단 차원에서 정법수호 차원에서 노력해야 된다. 승단에서 12.7 정신을 개성해야 됩니다. 12.7이라고 그러면 몇 사람이나 젊은 학인 스님이나 젊은 부자들이 하는지, 거기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대. 아직도 명예회복도 강영원 총리가님도 밝혀지지도 않고 대사과문도 안 했는데 정부에서 정부 넘어가면서 아직도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좀 계승이 되고 기념관이 이루어져서 그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분들을 추모를 하고 그 정신을 개성해야 불구가 살아난다. 여기 총무 부장, 사회부장 스님이 계십니다만 이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도 하고 좀 애니메이션도 제작하고 만화로도 좀 그렇게 해서 팟캐스트도 좀 하고 연극 공연도 하고 이러한 역사의 승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강요하고 키고 여러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명예회복과 손해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청문회에서 이제 처음에는 영남 스님이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지연 스님 총무에다가 지금은 정만 스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부 하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전이 돼가지고 법규 시한이 2010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승리는 약 9,000명으로 중 약 3,000명이 잔류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다같이 힘을 합쳐서 이러한 역사를 계승하고 명예회복에 이익을 담당해야 했던 뜻으로 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우리 간제장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20분 안에서 죄송합니다. 지정부 예산이 합창단에는 늦더라도 인정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을 위해 멀리 참석해 주신 원행 스님께 다시